황민우는 19세가 되어서야 마침내 자신 곁에서 찬란한 순간과 조용한 고통을 함께했던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것은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나 군중의 환호 속에서 한 고백이 아니라 서울의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어린 시절에 숨기려 했던 기억과 상처와 마주하며 한 속삭임이었습니다. 2012년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리틀 싸이라는 별칭으로 세상에 알려졌던 황민우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춤추던 소년이 아니다. 그는 19세의 나이에 날카로운 외모를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으며 야심찬 젊은 예술가이면서도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찬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의 불빛이 먼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난 시절로 되돌렸습니다. PSY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밝아 보이던 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참으려고 하지 않는 눈물로 인해 흐릿해졌다. 그는 그 사랑을 인정했지만 그와 함께 큰 슬픔이 찾아왔다. 그 슬픔은 그의 영혼에 뿌리를 내려 그를 세상이 사랑했던 사람, 그가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황민우는 2005년 5월 17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딸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두 문화가 교차하는 곳에서 자랐는데 이는 그의 삶에 있어 자부심의 원천이자 큰 도전이었습니다. 춤과 음악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그는 2012년 전 세계를 뒤흔든 뮤직비디오 강남 스타일에 출연하면서 금세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단지 장난기 어린 댄스 동작이나 덧없는 영광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그와 같은 젊은이가 견뎌내야 하는 일련의 깊은 슬픔, 상실, 그리고 압박감이기도 합니다. 황민우의 가장 큰 슬픔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기대에 대한 상처와 다문화적 배경에 대한 비난, 잊지 못할 이루지 못한 첫사랑의 아픔 등이 합쳐진 것입니다. 황민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자신의 배경 때문에 차별과 괴롭힘을 겪었던 몇 년이었다. 문화적 동질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종종 동료들의 조롱과 소셜미디어에서의 악의적인 댓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강남 스타일 이후 그가 처음 유명해졌을 때 그런 말은 학교에서만 그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퍼져서 그를 혼혈이나 아웃사이더 등의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2020년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저는 그런 댓글들을 읽고 왜 제가 다른지 궁금해하며 방에서 울곤 했습니다. 라고 회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괴롭힘을 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개입을 요청해야 했지만 감정적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부치리가 자신을 품에 안고 너는 어머니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세계 사이에 서서 느낀 외로움을 지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슬픔은 2018년에 베트남에서 정신적 지주로 여겼던 할머니를 잃은 뒤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베트남 민요를 불러주던 할머니가 서울에서 대규모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짧은 전화 통화를 통해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접했고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의 일부가 지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KBS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저는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탈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없다는 죄책감이 그 후 몇 년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종종 어머니 고향의 논 옆에 서서 미소를 짓는 그녀를 꿈꿨지만 깨어났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황민우는 개인적인 상실 외에도 명예에 대한 압박과 부응할 수 없는 기대감으로 인한 슬픔을 겪고 있다. 강남 스타일 이후 세상은 그를 리틀 싸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이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행복하게 춤추는 소년의 이미지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진정한 예술가로 인정받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2023년
동아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저는 영원히 싸이의 그림자일까봐 울었어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피할 수 없는 상실과 차별로 인한 상처,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의 아픔이 뒤섞인 것이었는데 그는 19살이 될 때까지 그 이야기를 숨겨왔다. 황민호의 선수 생활은 빛나는 정점과 실패의 골짜기로 가득한 긴 여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가슴 아프지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순간도 경험했습니다. 음악을 꿈꾸던 광주의 소년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일로 연예계에 입문했다. 그는 2010년 SBS 스타킹에 출연해 뛰어난 댄스 실력을 선보이며 한국과 베트남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코리아가 탤런트에서 확인되었고 심사위원들은 그의 자신감과 춤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이 공연에 관심을 갖게 된 싸이는 이후 그를 강남 스타일 공연에 참여하도록 초대했다. 2012년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당시 7살이었던 황민우는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그는 2015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싸이와 함께 무대에 서서 환호하는 관객을 바라보며 내 길을 찾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황민우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3년 그는 단 8살의 나이로 싱글곡 쇼 플러스 타임으로 가수로 데뷔했는데 이는 대담한 시도였다. 이 앨범은 국제적인 청중, 특히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 지역에서 그는 다문화 청소년 세대의 아이콘으로 여겨진다. 그는 2015년 PSY의 뮤직비디오 데디에 출연했고 LG 옵티머스 G의 얼굴이 되었는데 이는 그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지위를 굳건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된 대형 광고 계약이었습니다. 오랜 공백기를 거쳐 2020년 ABN 보이스 트로스로 복귀했고 2022년에는 동생 황민호와 함께 미스터 트로스 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 합류해 노래와 춤 실력을 뽐내며 심사위원 장윤정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그는 2023년 헤럴드 팝과의 인터뷰에서 관객들에게 저를 어린 댄서가 아닌 진짜 아티스트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2023년 싱글 오파는 강남 스타일을 미묘하게 언급하면서 그의 음악적 성숙함을 확인시켜준 중요한 이정표였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2016년 중국의 또 다른 리틀 싸이 전민우가 뇌암으로 사망한 데 이어 그가 사망했다는 잘못된 믿음이 퍼졌을 때였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그의 공연은 몇 달 동안 취소되었고 그는 유튜브에 설명 영상을 녹화해야 했습니다. 그는 2019년 코리아보에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슬퍼서 울었고 부모님이 마음 아팠어요.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좌절은 2021년 미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와의 협업 제안을 거절했을 때였는데 가족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데 나중에 후회하게 된 결정이었다. 그는 스포츠 서울과의 가상 인터뷰에서 방에 앉아 계약서를 보면서 큰 기회를 놓쳤다는 걸 알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이런 실패는 그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입었고 그는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황민우를 여러 번 울게 한 것도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OPPA 촬영을 하는 동안 그는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수시간 동안 춤 연습을 해야 했고 집에 가서 어둠 속에 앉아 지쳐 울기도 했습니다. 미스터에 합류할 때 트로트2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인 트로트를 짧은 시간 안에 부르는 법을 배워야 했고 그 압박감이 그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모의 인터뷰에서 거울 앞에 서서 노래 연습을 하고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할까봐 울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경력은 재능, 인내, 그리고 침묵의 눈물에 대한 증거입니다. 황민우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명예나 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러한 목표는 그의 개인적 열망과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심오한 목표입니다. 단순한 꿈을 꾸던 광주 소년에서
그는 이제 다문화 한국 청소년의 아이콘으로 거듭나 자신의 이야기를 전 세계인에게 알렸습니다. 쇼 플러스 타임은 단순히 싱글이 아니라 나이가 재능의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만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는 2023년 서울 가요대상의 가상 이벤트에서 저는 제 음악이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민호는 미스터 션샤인에 출연 중인 동생 황민호에게 롤모델이 되는 오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롯이. 그는 종종 동생을 춤과 노래로 지도하며 두 사람 모두가 빛나기를 바랐다. 그는 유니비전에서 저는 민호가 저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랍니다. 제가 리틀 싸이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그의 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또한 베트남과 한국에서 다문화 행사 홍보대사를 맡는 등 사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자 노력하며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편견을 극복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KBS에 차이가 힘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예술과 가족의 책임 간의 균형을 이룬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황민호의 사랑과 결혼은 19살의 나이에 미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짧은 기쁨과 깊은 슬픔을 겪는 감동적인 장이다. 19살이 되자 그는 10대 시절에 만난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가 응용음악을 전공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이해심으로 그가 직장 생활의 압박과 과거의 상처로 어려움을 겪을 때 큰 격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구와의 가상 대화에서 그녀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게 해준 사람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쁜 일정이나 극복할 수 없는 불화로 인해 2024년에 그가 대규모 음악 프로젝트를